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진리 관점에서의 윤리와 도덕에 이어서 진리의 입장에서 중용과 중도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가운데 그 가운데 중자의 가운데, 즉 중앙을 말하지요. 물리세계의 다양성과 상대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같을 수가 없고, 공간상의 위치나 개체들의 모양이나 성질, 그리고 가치들에서 항상 차이가 나고, 그 차이에 따라 양편이 존재하면서 가장 큰 차이의 양극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항상 중앙의 가운데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예로서 좌우, 높고 낮음의 고저, 밝고 어둠의 음양, 흑백, 적청, 검고 하얗고 빨갛고 파랗고 그러한 색깔, 그 다음에 양이 많고 적음의 다소, 크기의 크고 작음의 대소, 어떠한 것은 색이 강하고 약함의 강약, 깊이가 깊고 얕음의 심약, 농도가 짙고 옅음의 농약,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무, 홍수 가뭄, 맛에 있어서는 쓸고 달고,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과거의 것을 지켜나가려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재산의 보유 상태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빈부, 개인 특성에 있어서 얼마나 용감하고 비겁한가, 용감과 비겁, 그리고 얼마나 사치를 부리느냐, 또 그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거만과 소심, 고귀함과 비천함, 낙관과 비관, 감정에서 보면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오, 이렇게 숱한 반대 특성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런 반대 특성들은 물리세계가 매우 다양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양극이 존재하고 또한 그 가운데가 존재한다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이디어도 선택하고, 어떤 위치도 선택하고, 물건도 선택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선택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편하고 안심이 되고, 어떠한 생각이나 선택을 하든 또는 무슨 일을 하든 중앙을 선택하면 왠지 편하고 안심이 될 뿐만 아니라 선택에 별 어려움이 없고 위험성이 덜 따르고, 중앙에 파묻혀 있으면 눈에 띄지도 않아서 숨어 지낼 수도 있고, 또는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고, 양측 논란에서 때로는 중재나 간섭도 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데 다만 기회주의, 무소신으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죠. 자기의 노력이 부족한 만큼, 외부에 의존하는 만큼 무소신, 무주관 또는 기회주의, 그러한 것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주에 윤리와 도덕은 인간의 무리세계에서의 상대적 가치에 해당하면서 진리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중용과 중도는 어떨까요?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필요할까요? 지난 시간에 윤리는 공동생활을 위한 처세술, 도덕은 개인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을 찾는 그러한 일이라고 요약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진리의 관점에서 중용과 중도, 그것들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회상하시도록 요약된 것을 읽어드리면은, 지난주는 7.3, 책의 7.3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 이런 제목에 있는 그 전반부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필요한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내적으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개인의 이해로 시작해서 외적으로는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해가기 위한 행동 방식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갖추어야 할 삶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공통점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도 도덕은 윤리보다 개인적 존재 가치관에 관련되면서 내면성과 선천성과 정신명과 질적인 특징이 강하고, 따라서 수행을 동반하는 깊은 성찰과 궁극의 진리와 신에 이르는 절대적인 그런 추구 성질을 갖게 된다. 그리고 도덕은 위로는 사색하는 철학을 거쳐서 신앙 종교와 연결이 되고, 아래로는 윤리, 처세, 그런 것들을 거쳐서 사회 규약이나 법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그 위치를, 도덕이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와 반면에 윤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축생이나 금수 방식과 대비가 되면서 가족, 이웃, 국가에서의 조화된 삶, 사회 공동생활에 관련이 되고, 육체가 속하는 상대적인 세계인 물리적 공동사회에서 최상의 공동적인 선을 추구하는 것과 관계가 되며, 따라서 외적이고 후천적이며 교육, 훈련의 특성과 양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성질이 강하다. 도덕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보다는 조화에 따른 선과 미에 목표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윤리는 도덕보다 사회적 풍습과 관습에 가까이 연결이 되면서 인륜,
사람으로서 윤리죠. 인륜에서 시작해서 최대로 확장을 해가면 신과의 도하인, 천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와 이치 관련된 그러한 신입니다. 그런 조화인 천륜에까지 일어나 도덕보다 지역적이며 시대적인 특성이 강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리가 도덕보다는 더 현실적이다. 또 인간 중심적이다. 그런 거고요. 내면성과 외면성의 일치성 여부는 진실 또는 유선의 문제가 된다. 내면과 외면이 다르면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죠. 요사이는 정치에서 수박이라는 말을 많이 쓰던데요. 진실하지 않다. 유선을 갖고 있는 경우죠. 내면적 윤리 도덕의 궁극적인 추구는 선에서처럼 철학과 종교 영역인 참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고 신을 향하게 된다. 반대로 이들을 단순히 외면의 사회적 위주로 다루게 되면 인위적인 약속에 해당하는 사회적 규율과 법으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은 단순히 인간이 후천적으로 만든 가치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처럼 후천성이나 사회성만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법과는 특히 차이가 나겠죠. 법은 순순히 인간이 만든 인간 사이의 규약이고 약속이 있죠. 그러나 윤리나 도덕은 그 이상의 인간 본성, 그 다음에 진리는 아주 멀리 있습니다만은 그 방향으로 더 향해 있다,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7.3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에서 두 번째 후반부에 해당하는 중용과 중도에 대해서 그들의 의미, 그리고 차이, 그런 것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말한 중용과 석가 부처가 불경들을 통해서 말한 중도 개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7.3장, 책의 7.3장, 큰 타이틀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7.3장이 진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책에서 취급이 되는 이유는 흔히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를 진리인 것처럼 취급을 하고 거기에 머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중용과 중도가 진리 관점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장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중용 읽으면서 이전처럼 읽으면서 필요한 것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도와 중용은 인간이 정신과 육체 중에서 특히 육체가 상대적인 세계인 물리세계와 더불어 다른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사회에 속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해서 나타나는 개념들이다. 따라서 중도와 중용은 윤리, 도덕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편들, 방법들, 방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중도와 중용을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나누어서 정확히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모니와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도와 중용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공자 또는 유교에서 중도와 중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짧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경우로 중용에 대해서는 대표를 하고요. 물리세계는 공간적 측면에서 전체가 하나로 열려 변하면서 특정 위치상, 명암, 고저, 온도, 기압과 같이 또한 물질의 성질 측면에서 색, 크기, 부피, 길이, 단단함,
맛, 이런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와 같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특징들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극과 극의 대칭이 존재하고 중간 또는 중앙이 존재하는 상대성을 띈다. 물리세계가 왜 어떠한 상대성을 갖고 왜 극이 존재하게 되고 중앙이 존재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물리세계의 상대적인 성질론은 서두에서 쭉 열거를 해드렸죠. 명암, 고저, 강약, 차갑고 뜨겁고 하는, 또는 흑백, 적청, 대소, 다소, 장단, 길고 짧은 거예요. 단단하고 연하고 넓고 좁고 농도가 짙고 옅고 볼록 나오고 들어가고 요철이라고 하죠. 또는 암수, 남녀, 노소, 부자, 가난, 선악, 미추, 아름답고 추하고, 호,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애증, 이러한 것들 서두에서 예를 들어 드리는데요. 이러한 것들에는 항상 가장 큰 차이의 양극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마다에도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인간에게도 적절한 성격적인 또는 가치관이 이러한 차원에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도와 중용은 이러한 상대적인 물리세계 내에서 개체로서 존재해 나가는 관점에서 항상 적절한 위치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다른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의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에 서야 하기에 나타나고 필요한 개념이다. 중도와 중용을 같이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죠. 이 중에서 중도는 주로 개인에 있어서 육체와 정신 사이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중간 정도 수준을 택하는 것을 위주로 다루며, 중용은 물리적 시간과 장소에 따라 주관과 기호와, 기호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기호죠. 기호와 처한 상태에서 관점이 다르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 정도를 선택함을 위주로 한다. 중도는 주로 불교에서 수행하고 진리를 터득하는 과정에서 선택되는 개념으로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말한다. 중도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진리를 추구함에서 있는 것과 없는 것, 즉 있는 것 유와 없는 것 공, 또는 무 또는 허, 그 둘 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양편을 제대로 공평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또 공과 무, 허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이런 중도 개념이 있고요. 둘째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쾌락과 고행의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는 행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행을 하면서 쾌락과 고행, 대표적으로 보면 먹는 것 밝혀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프거나 또는 죽음으로 갈 수도 있지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배가 불러서 소화에 온 육체 기능이 집중되어서 노곤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는 멍해지고 머리가 막지가 않지요. 물론 먹는 것을 무엇을 위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특히 더 그런 특성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생각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면, 유, 즉 있는 것은 쾌락에, 무, 없는 것은 고행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쾌락은 물질적으로 충분히 있는 것 또는 많이 있는 것, 고행은 물질적으로 최소한으로 있는 것, 그런 것을 말한다면 중도는 물질적으로 가장 적절히 있는 것을 중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를 합쳐서 한번 고려를 해보면 물질이 적절히 있는 것, 육체를 위해서 적절히 있는 것, 또는 물질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택하는 것, 그렇게 해서 같이 합쳐서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도는 진리를 깨닫는 수행에 있어서 진리를 가장 잘 깨닫기 위해서 육체적, 물질적으로 가장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둘이 그 둘을 통합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고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중용은 중도와 비슷하게 어느 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고 변함이 없는 상태나 수준을 유지함을 말하기도 하나 주로 윤리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인 중용에서 예로서 비겁과 만용, 그러한 양극단에 대해서 중용을 용기, 그 다음에 낭비와 인색, 또는 사치와 인색에 대해서 관용, 그 다음에 허영과 비굴에 대하여 금지, 익살과 아둔함, 그 둘 사이의 중간으로서 기지가 있다 없다 그러죠. 그런 기지를 중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뜻이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윤리적인 중용이란 사회생활에서 처세상의 중용, 원행상의 중용, 그런 중용으로서 지나침과 부족함, 그 사이의 중간을 적절함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처세 또는 언행, 그러한 상에서 적절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중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계속 선택을 한다.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사회생활을 영위 해나가기 위해서 또한 육체적인 측면에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며 삶을 이어간다. 개인의 육체와 관련된 선택은 주로 물질에 관련되며 개인의 정신과 관련된 선택은 주로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관련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공동의 삶을 위한 선택은 주로 사회생활에서의 조화를 위한 윤리 또는 처세를 위한 규율 문제와 관련이 된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성인과 현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무수한 선택들의 공통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제시하려 여러 노력을 해왔다. 그 중의 대표적인 개념이 중도 또는 중용이라는 개념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용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을 예를 들고 있지만 공자, 맹자,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 이것은 간단히 정리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중용은 단순히 수학에서 말하는 중간값도 아니고 또한 평균값도 아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중간값과 평균값은 질적인 면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각기 개체의 수적 분포나 내용물의 양에 중점을 두고 고려되며 이들은 보통 상대적인 물리세계를 기반으로 논의됨으로써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물리세계에서 양과 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다룬 영상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양의 질을 대신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질과 양 사이의 관계,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간 중용은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수치적 평균값 또는 중간값, 그거하고는 다른 가치 문제, 물리적 가치 문제, 그런 것들이 고려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의사표시나 선택에 있어서 극단을 피하면서 가능한 한 중간적인 위치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수학에서 다루는 중간값이나 평균값을 선택한 그러한 경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중간 위치를 선택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가지 좋은 점들, 오류나 실수나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든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치인들, 특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의 1인 1투표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다수를 차지하는 자가, 즉 사람수 많은 그러한 지지를 얻은 자가 선출이 되는 그러한 정치에서 정책이나 정치 노선으로서 좌파, 우파, 보수, 진보에 대해 중도나 중립을 선택하면서 서민과 대중 또는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요. 그 정치인들은 그래서 중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래서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추구하는데요. 가능한 한 많은 지지를 쉽게 받으려는 그런 노력이겠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물, 철학에서 중도와 정치에서 중립, 그러한 제목으로 별도로 영상물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중도와 중용이란 말에 가장 일반적이고 적절한 뜻풀이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아주 적절한 상태나 수준을 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가장 적절한, 어떠한 선택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과하지도 않고 불급하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정도를 선택하는 일을, 그런 일과 관련된 것이 중도와 중용이다. 공통점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의 육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항시 아주 적정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시로 적절한 질의 음식과 적절한 양의 음식을 제공을 해주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적절한 잠을 자고, 적절한 휴식도 취해 주어야 한다. 삶을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구해 나가면서는 재물을 모아 저축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질은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 욕심은 무한이어서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면 갈등과 싸움,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개인적으로 재산을 너무 많이 소유하게 되면 그 관리와 이름, 잃어버림에 대한 걱정으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이며, 때로는 보유한 재산으로 인하여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산이 많으면 도둑질도 당하고 강도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죠. 물론 재판을 통해서 이권 다툼 때문에 재판을 많이 갖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따라서 무작정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는 것은 자연이나 사회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러할 필요가 없다.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소유욕에 대한 절제를 실행하는 그러한 현명함이요 삶에 있어서 큰 덕으로 지급이 된다.
소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소유하는 것이 좋은가 그 차원을 중간 입장에 생각해보자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내가 매우 구호적으로 많이 말해지는 무소유, 저는 무소유에 대해서 그 무소유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구두선, 구호에 해당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고요. 너무도 소유욕이 크기 때문에 소유욕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무소유를 가지고 책도 쓰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려 노력합니다마는, 나는 자연의 이치에도 매우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소유한 기준 입장에서도 가장 적절한 그러한 소유를 일생 필요한 만큼 소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일생 동안 필요한 만큼 소유하는 것에 모두가 기준을 주자. 그러면은 물질 때문에 싸우는, 전쟁까지 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물, 무소유,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단지 말장난인가? 이런 제목으로 별도 영상물로 올렸던 바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절한 소유는 어느 정도인가? 그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리적인 삶과 관련하여 중용을 말할 때는 육체가 무엇인지, 육체가 개인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육체와 혼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일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인간은 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과 더불어 이 책의 수많은 곳에서 강조가 되고 있듯이 혼이 육체의 주인이면서 혼의 가치를 육체적 가치보다 위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개인적 문제에서의 선택은 육체적 욕구 충족보다는 혼의 가치를, 혼의 개발, 훌륭한 혼 개발, 그것은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 진리를 많이 깨닫는 그런 것이 혼의 훌륭한 개발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혼지수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표를 만들고 나중에 상세히 다룰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육체보다는 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그쪽으로 생각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혼의 가치는 크며 그에 대한 추구는 많을수록 좋으나 때에 따라서는 육체의 조건에 의하여 제약과 간섭을 받는다. 다시 말해 혼은 훌륭하게 크게 개발될수록 좋으나 이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육체가 잘 뒷받침되며 따라줘야 한다. 그런 육체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한, 혼을 키워가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해당된다, 또는 과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지요. 그래서 혼을 키워가려면 바탕이 되는 육체가 유한하면서 계속하여 연계적으로 변해가는 물리세계의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가야 함은 물론 공동으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생명과 조화를 이루며 때로는 욕구를 누르고 어려움도 참고 견뎌 주어야 한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중도와 중용, 중도에서는 두 가지 관점 말씀드렸었고요. 그 중도와 중용 모두를 같이 생각해보자는 그런 배경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는 개인적으로 혼을 잘 키워나가기 위해 육체가 정신적 활동을 더욱 고양하는 방향으로 관리,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주의와 잘 조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질과 기가 앞서서 설치면 정신이 뒤로 밀리고 이 이치가 숨어버리게 되며 개인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부조화가 일어남을 뜻한다. 따라서 먼저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이가 또렷이 나타나 진리에 최대한 잘 정진해 갈 수 있도록 정신적인 활동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육체가 유지되어야 한다. 즉 혼의 개발에 목표를 두면서 정신적인 활동을 최대한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조건에서 육체가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오감으로 느껴지며 임시로 존재하는 육체가 속하는 물질의 세계에 대하여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공으로 여겨지는 영원히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를 깨달으며 혼을 개발해가는 과정상에서 유와 무, 육체와 혼 또는 정신적인 활동, 쾌락과 결핍 사이의 중도를 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육체와 혼 또는 정신활동, 저는 정신과 혼과 마음을 정확히 구분한다고 그랬죠. 혼이 인간의 주체고 혼이 주체가 돼서 활동을 하는 거, 그게 정신활동 또는 마음의 활동이다. 마음은 주로 육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무리세계와 인터랙션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특성이 강하고, 정신활동은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 또는 신의 세계라고도 말하는데, 그런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것이 강한데, 그런 것을 정신활동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육체와 혼 사이의 중도의 문제요, 개인의 삶에서의 가치적 삶에 대한 중도 문제이며, 석가가 설파했던 사람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중도이다. 사람마다 어느 수준의 중도를 두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수준이 달라진다. 이러한 개인적인 삶에서의 중도 문제에 비교하여 중용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의 윤리, 도덕 차원에서 주로 다뤄진다. 즉 중용은 개인이 사회적인 공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어떠한 입장에 서고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와 관련이 든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인간은 개인적으로 각기 특수한 여건에 있으면서 다른 육체적 특징과 요구가 있으며 정신적인 면과 욕구 면에서 다른 개성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선호도와 다른 의향, 의지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에 더불어 일정한 공동 생활의 목표를 향하여 공동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자기 개인에 국한되는 것 또는 사회적인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죠. 따라서 공동사회에서는 이해의 조정과 양해, 양보가 필요하며 때로는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가 없어 이들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삶을 보다 더욱 원만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중용이다. 충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각자의 가치관과 주관은 다를 수 있다는 것. 둘째, 물리세계에서의 공간상에서의 존재는 배타적이며 모든 물질은 유한성과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셋째, 인간들은 유사한 욕구와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내가 남의 입장이 되어 인간을 보다 객관적이며 평등하게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며 각자 무엇이 필요하고 왜 충돌하게 되는지를 알면서 인류 공동의 선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공동의 선과 조화의 미, 이에 따른 덕을 찾아 본인이 가장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 곧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중용이라 할 수 있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함의 입장에서는 크면 클수록 좋으며 육체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질이 강할수록 매우 적정한 정도가 필요하다. 어느 것이 물질적인 특성이 강한가 또는 정신적인 특성이 강한가를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그 특성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주 적정해야 좋은 것인지를 알아보면 쉽게 판별해낼 수가 있다.
진선, 미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어서 이들은 정신적인 가치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고요. 독창적인 관점인데요. 상대적인 세계에 관련된 것은 적정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절대적인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전혀 적절한 양이 필요 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물리세계, 상대적인 물리세계에 속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항상 적절함이 필요하다. 인간의 육체 상태도 그렇고요. 물질의 소유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정신적인 가치에 속하느냐 아니하냐, 물질적인 가치에 속하느냐, 그것을 쉽게 따져보려면 무한대로 확장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지, 또는 적절한 것이 좋은 것인지 경우를 따져보면 쉽게 판가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논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중도는 개인에서 깨달음을 위한 정신의 개발에 있어서 정신과 육체와의 관계에서의 적정 수준을 다루는 반면에 중용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 사회 처세의 측면에서 적정 수준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래서 개인이 정신적 완성을 추구해가면 이에 따라 사회적 성숙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육체를 포함한 현실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중용의 개념은 정신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중도에 귀속시킬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도가 중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리함을 알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도덕을 더 위에 놓았었죠. 윤리보다. 굳이 말한다면 법이 있고 그 위에 윤리, 그 위에 도덕이 있고요. 도덕은 보다 깊은 인간의 내면, 그런 성이 윤리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오늘 이제 중도가 중용보다 더 그런 내면성이 강하고, 그러면서 중도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중용은 거의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인간은 육체의 가치를 줄이고 혼의 가치를 늘리면서 육체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참한 정신적인 활동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정이 그러함을 인정한다면 중용은 최종적으로 중도의 개념으로 통합될 것이고, 인류는 더욱 많은 참 진리를 하면서 무한의 참혼의 세계로 고양되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상이 7점 4장을 마치는 것인데요. 윤리와 도덕, 중용과 중도, 전체 위치, 그들의 의미를 포함해서 그들은 진리 입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는 7.3 윤리와 도덕 7.3이네요. 7.3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중용과 중도에 대해서 그들의 의미와 차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말한 중용과 석가 부처가 말한 중도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도와 중용은 인간이 정신과 육체 중에서 특히 육체가 상대적인 세계인 물리세계와 더불어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사회에서 속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필요해서 나타나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 않게 적절히 선택하는 일, 그 관련된 개념으로서 중도와 중용은 도덕, 윤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둘을 같이 생각해보면 중도는 육체와 관련한 물질을 가장 적절히 선택하는 것, 중용은 사회 공동생활을 위해서 처세를 가장 적절히 하는 것이라면, 또한 개인이 정신적인
완성을 추구해가면 이에 따라서 사회적 성숙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더 안정이 되고 평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용의 개념은 중도에 귀속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가치를 줄이고 혼의 가치를 늘리면서 육체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참한 정신적인 활동을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 차원에서 하면은 모든 것이 통합되면서 질서가 잡히면서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중용과 중도까지 합쳐서 윤리 도덕 문제를 정리를 해보면,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중용과 중도는 진리가 아니다, 진리에 속할 수는 없다. 굳이 말한다면은 중용은 윤리를 실천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방편에 해당되고, 중도는 개인이 진리를 깨닫든가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키면 좋은 육체와 관련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들은 모두 진선미에서 보면은 진, 즉 항상 옳은 그런 진에 속하지는 않고 우리 세계의 상대적인 세계,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키면 좋은 그러한 것들에 해당되는데, 중용은 특히 공동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지키면 좋은 그런 윤리적인 가치, 중도는 개인 입장에서 진리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면 좋은 그런 방법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 더구나 오늘 말씀드린 중용과 중도, 그러한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의 진리, 최대의 가치처럼 말합니다. 결코 진리는 아니고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상대적인 그런 가치관에 해당된다. 그리고 물리세계 내에서, 특히 물리세계에서도 인간의 삶 관련해서 있는 개념이고, 인간이 없든가 물리세계가 없어도 존재하는 그런 개념일 수는 없다. 그래서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거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마음을 다스리는 법 관련해서 많은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최종의 가치처럼, 최종의 목표처럼, 또는 가장 큰 진리처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림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고요. 결코 진리는 아니다.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다. 그렇게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그러한 관점이 나타나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지요. 꼭 구분해서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윤리와 도덕, 중용과 중도를 설명드리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다음 주는 7.4 착함과 아름다움의 근극은 참으로 향한다로서 7.2에서 말씀드렸던 아름다움과 착함과 참에 대한 그 의미들을 확장해서, 왜 아름다움과 착함, 즉 미와 선, 이것을 계속 확장해가면 그 확장해가는 과정은 참에 이르는 과정이 되고, 최대한 확장하면 참이 되는지 또는 진리로 귀착이 되는지, 그러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장을 한다는 의미는 공간적으로 넓혀서 또는 시간적으로 길게 미와 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계속 넓혀간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을 자기만을 위한 선, 가족만을 위한 선, 이웃까지를 포함한 선, 지역적인 선, 국가적인 선, 세계적인 인류를 위한 선, 또 생명을 위한 선, 자연을 위한 선, 그런 식으로 또 지구를 위한 선, 우주를 위한 선, 이렇게 넓혀가다 보면은
그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더 확장된 그러한 선이죠. 그것은 자기만의 에고이즘에서 과계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확장해 가면은 그것은 참으로 가는, 그래서 결국은 진으로 가는, 진리를 향해서 가는, 우리 세계를 다 초월하면 진리가 나타나는데요. 그런 개념이 된다는 설명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